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기대감이 뿜뿜 쏟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이 현재 이 위기를 보이면서요. 거의 내연차 종말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분석들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장기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 숫자 보시면요. 53입니다. 어저께 기억나십니까? 어제 63, 64, 65까지 찍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12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욕심 구간에서 뉴트럴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 상태가 빨리 움직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심리거든요. 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욕심 구간에서 중립 구간으로 떨어졌을까? 분위기 잘 타고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노동시장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노동시장의 그 잡 오프닝이 기대치보다도 좀 약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미국이 이거 노동시장 안 좋아지는데 너무 빨리 식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또 의구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리가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시장을 잘 보시면요. 오늘도 테슬라 주가만 오르고 나머지 주식들이 재미가 없었잖아요. 전반적으로 힘을 못 썼거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9월 달에 어떤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거기에 지금 현재 시장은요, 아직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거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확실히 좋다라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싶은 건데, 일단 이 현재 그 연준이 이제 그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요 그 전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9월 달은요 줍줍하기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어저께 뭐 20% 팔았다 그러는데 오늘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9월 달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9월 달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9월 달에 보통 주가가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단기적으로 팔고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게 또 맥락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 걸 알려주면 꼭 이 한국 분들은요 단타에 익숙하셔가지고 그럼 팔고 좀 이따가 들어와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가 돈 다 잃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오히려 상승 분위기를 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타할 필요 없습니다. 9월 달은 지나가고 나면요 10, 11, 12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요 더 사모는 그런 전략들, 줍줍 찬스를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요 4대 선물 시장과 5일 가격 10년 물건도 좀 체크해보면요 오늘 좀 변동이 있거든요. 자, 먼저 선물 시장 보니까 지금 뭐 미미한 움직이지만 전체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완전 빨간색 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보시면요 다우가 0.04 뭐 큰 변화 없습니다. 그냥 제로에 붙어 있는 거죠. S&P도 플러스지만 0.04. 자, 뭐 이 약속이나 한 대씩 0.04, 0.04, 나스닥은 0.03입니다. 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계속 관망 상태, 횡보 상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뭐 노동시장 보고서도 그냥 뭐 적절하게 보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이 앞에 심리 상태는 뭐 조금 더 내려왔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악재가 막 넘쳐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냥 이렇게 지금 딱 이 횡보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 그리고 오일이 지금 좋죠.
69, 70달러 아래쪽에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은요,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65달러. 앞으로 뭐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일이 60달러대에 머물게 되면요,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데이터가 2%대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인플레가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각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시장이 급격히 식는 걸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3.7까지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3.5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도 차근차근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3% 아래로 떨어지면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시장의 일부 현재 이 투자자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위에 타이틀도 보시면요, 자, 이제 New Era of Easy Money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asy Money가 뭡니까? 돈을 이제 빌리는데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꿈틀댄다.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명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그 2020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왼쪽에 차트에도 보이시지만 20년도 금리를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때 코로나가 막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제로 금리로 내려버렸는데, 자, 그 이후로 금리 내리는 건 이제 이 4년 만에 지금 처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맥락인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9월부터 하게 되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New era of easy money is expected to last through the 2025 and 2026입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걸쳐서 앞으로 이 돈을 이제 싸게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시선을 가지고 가라는 거, 긴 안목으로 보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주식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구간인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주가가 오히려 올라야 되는 건데 주가가 흔들거리고 내리고 하는 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리세션 공포랄지 항상 있는 패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건요, 결국 미국 사람들이, 제가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결국 금리 인하 시대가 향후 25년, 26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은요, 결국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좀 더 이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싸지면요,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국 사람들은요, buy houses, 자, 집을 먼저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uy car입니다. 자동차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좀 더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약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금리 내리는 것이 25년, 26년, 27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됐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결국 활발해지고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요,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씀씀이가 커지겠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씀씀이 커지게 되면 경제가 막 돌게 되죠. 여기에 자동차도 더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요, 결국 낮은 금리가 내려온다. 테슬라 이 자동차 회사에겐 굉장히 유리합니다. 계속 전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주식들이요, 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낮을 때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20년도, 21년도 제로금리 수준에서 테슬라 주가 막 고공행진했죠. 왜냐하면 집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것만큼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를 더 많이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 자동차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앞으로
25년, 26년, 앞으로 2, 3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본다면요, 2,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요, 계속 시장에 머물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이클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아래쪽에 노란색 하려면 보게 되면 We're starting this rate cycle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9월부터요. 자, 여러분 이건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그 지점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20년이라고 하면요, 2000년도겠죠. 2000년도에 보시면 저때가 6%가 넘었어요. 금리가 6% 중반까지 거의 7% 가까이 됐었거든요. 저기서부터 아래로 뚝 떨어뜨립니다. 2% 아래까지 떨어뜨리는 거 보이시나요? 2000년도? 2000년도가 뭐예요? 그때가 닷컴 버블 있죠. 그때 쭉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리를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갑니다. 지금은 어떤 다른 버블이 아니에요. AI도 버블이 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걸 논하기에는 이르고요.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 서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상향하면서 굉장한 장기 호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보시면서 골디락스 구간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아틀란타의 여는 총재죠. 바스틱 위원이 자, 또 여기서 이제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비둘기적인데, 자, 이번에도 보시면요, 이제 이 금리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연준의 2%라고 하는 그 타겟이죠. 자, 2%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2%에 딱 맞추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2%대에 진입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지점에 대해서 연준 멤버들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2%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이 2%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5.5라는 것에서 뭐 0.25를 내리고 0.5를 내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지점에서 오히려 경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노동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0.25라도 내리고 또 좀 더 심하면은 0.5까지도 내려야 된다. 열려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스틱 위원도 마찬가지고 연준 멤버들이 지금까지 나와서요, 최근에 발언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전부 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전반적으로 적극적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0.25냐 0.5냐 궁금해 하잖아요. 0.25든 0.5든 뭐 그렇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연준 의원들 멤버들 종합해 보면요. 이 9월 달에 금리 한번 내리고 그리고 11월 달에 여차하면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면 0.5를 9월 달에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11월 달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0.25 한번 내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 정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4.5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1%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10년물 금리랄지 그리고 이 30년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몰기지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오히려 지금 상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번 내리는 거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내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가 있잖아요. 상반기에도 한 1% 가까이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제가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년 지금 상반기 내년 6월 달이 되었을 때 내년 1년 정도 지난 내년 6월 달이 되었을 때에 2% 가까이 금리가 빠져 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3.5까지 떨어진다고요. 그 이상도 빠질 수 있고요. 여러분 3.5가 되면요. 이건 뭐 전체가 다 2%가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지금 이 경제적으로 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서 이 자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6월을 보시면서 움직이면 테슬라 투자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 테슬라에게도 좋고 또 테슬라가 내년 중반 이만쯤 됐을 때는 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체를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폭스바겐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자, 폭스바겐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리비안에 대한 투자 얘기도 최근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들을 했거든요. 자, 우리 전반적으로 그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요, 이 폭스바겐의 리비안 투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하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폭스바겐's 리비안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오늘 사태,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며칠 전부터 공장 문을 닫겠다. 특히 이제 홈그라운드인 독일 안에서 공장의 문을 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있는 공장의 문을 닫는다. 만약에 뭐 울산도 있고 뭐 여러 공장이 있는데 울산의 공장을 하나 닫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울산의 공장을 닫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공장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몇 개의 공장이 있는데 다 잘 돌아가고 있다가 그 중에 한두 개를 문을 닫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은 홈그라운드, 자기 땅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지금 흐름 속에서 이 폭스바겐이 최근에 리비안 투자를 한다라고 그게 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한 2, 3주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또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수입은 뻔하거든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사실은 다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들은 거의 다가 다른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자동차 매출이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야 지금 비즈니스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순수 자동차 팔아서 매출을 얻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 에너지 쪽에서 거의 매출 수익 구조의 20%를 차지하잖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보험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거리들의 서비스 쪽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다변화되어 가고 있죠. 여기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와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를 직접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폭스바겐이 수익 구조가 뻔한데, 근데 지금 현재 공장 문을 닫는다? 뭐 한두 개씩 닫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규모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리비안에다가 투자를 하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특히나 규모가요. 5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5조 원 규모로 이 스타트업 기업인 아직도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5조 원을 투자한다? 이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폭스바겐은요. 1조 달러를 먼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1빌리언을요. 그래서 이 1조 달러 투자해서 우리 폭스바겐과 그리고 이 리비안이 조인트 벤처죠. 요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JV라고. 그러니까 공동 이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기차를 특별한 만들어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자금은 폭스바겐이 되고 현재 전기차 잘 만들고 있는 리비안이 테슬라에 필적할 만한 그런 자동차 만들어 봐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돈을 투여해서 리비안이 결국 이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윈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그 처음에 1조 달러에다가 나중에 5조 달러까지 맞추겠다는데 이건요, 조건이 리비안이 profitability, 그 이윤을 낼 때입니다. 근데 아직도 리비안도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수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도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리비안 상태는 포드나 아마존도 이전에 투자를 미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스바겐이 시초가 아니에요. 이미 포드하고 아마존이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리비안이 그 돈으로 현재 지금까지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가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의 그 리비안에 대한 어떤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요. 현재 사실은 그 지분 자체를요. 굉장히 많이 줄이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포드도 이제 더 이상 큰 돈을 투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마존도 독점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독점성을 잃었어요. 왜냐? 계속해서 자금을 투여할 수 없거든요. 왜냐?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플러스로 돌아설지 아직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포드도 야심차게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리비아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왔고 돈을 잘 썼죠. 근데 플러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플러스로 안 돌아와요. 근데 이 와중에 폭스바겐이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네 공장도 문 닫고 계속 재정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어떻게 폭스바겐이 5조 원씩이나 이 리비안에다가 투자하지? 그 리비안에 투자한 것이 정말 플러스로 돌아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공장 문을 닫는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요, 1개 정도 문 닫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속들이 지금 알려지는 정보는요, 2개 이상의 공장에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스바겐의 재정 상태나 전체 지금 폭스바겐 그룹 자체의 이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2개인데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하나는 자동차 그 자체 회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부품을 따로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개가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테슬라의 소위 그 미국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이 문을 닫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프리몬트 공장 문을 닫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2개를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데 이 2개를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이 폭스바겐이 어려운데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해서 리비안을 살리겠다. 지금 포드도 그렇고 아마존도 기대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폭스바겐이 여기 뛰어들어 가지고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홀마즈 캐딜락이에요. Volkswagen is going to save Rivian. 이거 마치 옛날에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요. Save Rivian이라고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비안을 구하려고 폭스바겐이 뛰어든다? 아니 자기가 지금 죽을 걸 상상도 못하냐라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 본인 그 독일의 공장들도 문 닫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비안을 구하려고 덤벼들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Where will they get the money?라고 합니다. 야, 이 폭스바겐 도대체 어디서 돈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폭스바겐이 공장 2개를 문을 닫을 정도면요. 자금을 소위 말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의 한 11조 원 정도를 2026년도까지 절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워서 절감하는데 리비안이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돈을 여기다 투여하지라는 그 질문이 생긴 거죠. 결국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차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1등, 2등이 도요타와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지금 도요타는 구역구역 버티고 있죠. 왜 버팁니까? 특히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도 사실 각 나라들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못 갈 겁니다. 결국 순수 전기차만 지원해 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도요타는 구역구역 버티고 있는데 도요타도 요즘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이 먼저 터지고 있죠. 폭스바겐 전기차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은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판국입니다. 200만 대 이상 지금 못 팔 거라고 지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의 저항도 어마어마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고 이게 지금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건 지금 폭스바겐은 시작에 불과하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 내연차의 종말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동안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견고하게 버텼는데 폭스바겐부터 터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매출 너무나도 안 좋아요. 안 팔려요, 여러분.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잘 팔았는데 호주 안 팔려요. 그리고 지금 남미도 잘 안 팔려요. 뚫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대로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높은 금리는요 사람들이 자동차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내연차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도요타도 이제 서서히 서막에 불과한 겁니다. 내연차 회사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만들고 있는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수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야 드디어 이 높은 고금리 속에서 내연차의 종말을 서서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연차는요
점점 더 어려움을 겪다가 과거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피처폰이 문 닫듯이 서서히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폭스바겐이 망하고, 즉 이 망한단 말은 좀 과하지만 이 내연차의 종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연간 1000만 대 정도 팔던 회사가 지금 거의 200만 대 이상 유럽에서만 줄어든다.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머스크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스크가 8월 14일 했던 얘기인데, Any car company that fails to solve self-driving will die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이는 표현인데요. 어떤 자동차 회사도 자율주행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내연기관차들은요,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서 빨리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회사도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연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폭스바겐처럼 공장 2개를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죠. 앞으로 다른 내연차들도요, 공장 문 닫는다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연차랄지 테슬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수익화 시킬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머스크는요,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전기차로 돈 버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더 잘 팔리겠죠? 근데 지금 머스크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서 수익을 내냐 안 내냐는 그건 이미 벌써 달성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지금 자율주행은 아예 언감생심입니다.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금 전기차로 플러스도 못 만들었는데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까지 내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달리는 거죠. 저 앞에 저 멀리 테슬라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지금 앞에서 이제야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더 지금 이 테슬라를 따라잡냐 안 잡냐 이러는데, 전기차에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에는 관심이 덜해요. 그것보다 자율주행을 풀어야 된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가장 앞서 있잖아요. 자율주행 안 만들면요, 전기차를 지금 더 만드냐 안 만드냐 떠나서 자율주행 안 되면 다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연차의 종말, 그리고 모든 전기차 회사들도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한 거겠죠. 테슬라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딱 장착했다? 왜 다른 차를 왜 사겠습니까? 압도적인 테슬라 자율주행이 작동되는 테슬라 차를 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회사들이 테슬라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안 쓰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자, 모델 Y는 항상 어디나 잘 팔리는 자동차인데, 지금 중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차, 이건요,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를 다 종합해서 테슬라 모델 Y가 1등했다. 그러니까 지금 45,000대 이상을 팔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수요가 참 좋아요. BYD도 자기네 제품들이 다 있지만 모델 Y가 베스트셀링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다. 그 자체가 좋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들요,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중국 소비자들이 불만이 폭발 중이거든요. 다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중국 소비자들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릴 수 있는 수는 제한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 Y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번에 이 로보택시 발표할 때요, 모델 2도 같이 곁들여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면서요, 이번 10월 11일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이벤트가 될 거고, 테슬라가 얼마나 이제 압도적인지 테슬라 FSD를 가지고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깜놀할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 자, 어찌됐건 중국에서 테슬라가 선방하고 있다는 거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2부 영상을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